자, 5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자, 산후출혈 그리고 산후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산후출혈은 조기에 그리고 후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이 파트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해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산후출혈이다. 산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 출혈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산후의 산도를 통해서 500ml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조기 산후출혈, 후기 산후출혈로 분류되게 된다. 산후출혈은 질 분만 산모의 5에서 10%에서 발생하고 감염을 초래하거나 산모와 가족에게 정서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모아 애착 행위를 방해할 수도 있다. 자, 조기 산후출혈이에요. 임신 기간 동안 자궁이 과다하게 팽창되었거나 분만 시 합병증으로 자궁이 이완돼서 분만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조기의 기준은 분만 24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주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자궁 이완이에요. 과다 팽창되었거나 분만 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자궁이 수축되지 않고 자궁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출혈이 되는 것을 얘기해. 이게 포인트예요. 자궁 이완. 자, 원인은 자궁 이완이다. 산후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 자궁 퇴축 부전.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이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지연은 자궁 이완의 원인이 되고 수분 내 갑자기 다량의 출혈이 초래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자궁이 이완되어 있는지 수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자궁 이완으로 인한 조기 산후출혈 예견 소인들. 자, 생각해 볼게요. 자궁 퇴축이, 자궁 수축이 부전이야.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잘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거대한 쌍태 임신 양수가다. 자궁이 너무 과도하게 커졌다가 완벽하게 퇴축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읽어봐 주시고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 자, 열상으로 인해서 출혈될 수도 있겠습니다. 열상, 상처잖아요. 산후출혈을 초래하는 두 번째 원인, 열상, 분만 시에 많이 오겠죠. 경관열상은 심한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수축은 잘 되고 있는데 선홍색의 동맥혈성 출혈이 있으면 선홍색이다. 그러면 출혈되는 부위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선홍색의 동맥혈성 출혈이 있으면 경관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음열상. 회음 부위의 통합성에 크게 손상을 주게 되고 자궁, 방광, 직장 이것을 지지하는 힘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요. 회음을 적절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궁 탈수, 지지하는 힘이 약화돼서 자궁이 빠져나가고 방광류가 생기고 직장류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도열상이 왜 생겨날까? 거대한 분만에서, 기계 분만에서, 너무 급속 분만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럴 때 열상이 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요. 태반의 조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 태반 조각 잔여라고 하는데, 자, 태반 조각이 소량이라도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되면 자궁 수축이 어렵습니다. 자궁 수축이 어렵다는 얘기는요. 자궁 이완되는 상태. 그러면 당연히 출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반이 만출되면 태반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분엽에 결손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결손이 있는 것 같아. 만출된 이 태반을 봤을 때 결손된 부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결손된 부위가 자궁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산후출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태반 조각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증상. 이 출혈이요. 과다한 출혈이에요. 500ml 이상의 출혈이 나타난다고요. 출혈, 샥.
출혈이 500ml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혈압 떨어지게 될 거예요. 간호. 자, 원인이 자궁 이완이면 자궁을 잘 수축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죠. 자궁 저부 마사지, 자궁 수축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원인이 태반 잔류라면, 태반이 잔류돼서 자궁이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궁 강내로 손을 넣어서 태반 조각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궁 이완, 자궁이 제대로 수축되고 있지 못한 상황,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궁 저부 마사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궁 수축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궁 저부를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자궁 근섬유는 수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자궁이 나무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수축할 때까지 해주는데, 그럼 주의할 점. 얘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자궁을 수축하게 하기 위해서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나치면 자궁근의 피로를 조정하기 때문에 자궁 이완을 촉진시킵니다. 오히려 자궁 이완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체액 보충, 수축 기압이 90, 소변량이 시간당 30 이상이 유지되도록 순환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호 종제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출혈이에요. 수혈할 수 있겠죠. 산소 줄 수 있겠죠.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권장한다. 왠지 생각해봐요. 중요 장기로 혈액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뇌순환과 호흡기 가스 교환에 장애가 있을 때는 이 체위를 피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다리를 높여주고 머리를 낮춰주는 체위. 중요 장기로 혈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보내주기 위해서 이 체위를 취하지만, 자, 만약에 ICP가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안 되죠. 지금 호흡곤란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체위 당연히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해줄 수 있어야겠어요. 자, 불안 완화해주는 거 역시 간호중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후기 산후출혈입니다. 자, 원인은 태반 조각의 잔류와 태반 부착 부위의 자궁의 복구 부전,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후기 산후출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4시간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나타나. 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로. 우리가 오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궁 내막이 치유됨에 따라서 나오는 질 분비물입니다.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됐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자, 이 오로가 분만 직후부터 많을 수도 있고, 그럼 분만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출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오로가 10일쯤에 어떤 오로로 변하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백색 오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백색 오로가 나오다가 갑자기 얘가 적색으로 바뀌었어. 출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백색에서 갑자기 적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자궁 크기가 분만 후보다 클 수 있고, 촉진 시 자궁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경관 입구가 2에서 3cm가량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태반 조각의 잔여가 대부분이므로 태반 조각의 잔여로 인해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태반 조각을 빼내기 위해서 DNC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궁 수축제 사용하면 좋겠죠. 자궁 이완으로 인해서 나타날 거니까. 태반 조각이 잔여돼서 태반 조각이 남아 있어서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파술로 제거해주고 자궁 수축제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생제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굉장한 출혈이에요. 그리고 자궁 이완된 상태가 계획적으로 유지된다면, 자궁 수축이 안 된다면 이 출혈이 계획적으로 유지될 거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자궁 저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산후 감염입니다. 출산 이후 생식기의 세균성 감염으로서 산육감염, 산육폐혈증, 산육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만 후 첫 24시간부터 10일 동안 구강으로 1일 4회 측정해서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것. 2일 이상. 38도 이상의 체온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산후 감염을 예시하는 조건은 산후 언제라도 39도 이상의 체온의 상승, 38도 이상의 열이 24시간 이후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이다. 어쨌든 산 후에 열이 나타나는 건데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엇에 의한 감염? 세균에 의한 감염. 산육감염, 산육폐혈증, 산육열이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산전 요인이 있고요. 분만중 요인이 있고요. 산욕기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염. 감염이라고 하는 거 언제 잘 되는지 생각해봐요. 침습적일 때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침습적인 포인트를 둘게요. 침습적인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있었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내진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하나의 루트예요. 하나의 요인이에요. 산전 요인, 뭐 비만, 산전관리의 결여, 그리고 감염이라면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도 나타나겠죠. 영양불량, 면역억제,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 당뇨병 자체가 감염의 소인이잖아요. 분만 중에 도뇨, 침습적인 치료죠. 간호죠. 난산, 검진 내진, 기계분만 뭐 이런 것들 내부로 장치를 했을 때 산욕기, 태반 용수박리, 태반을 끄집어내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거 침습적이에요. 이런 침습적인 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감소되었을 때 뭐가 된다? 산후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임신 중 처치. 자, 그러면 침습적인 어떤 치료로 인해서 의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침습적인 것을 좀 줄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산전 진찰 받고 영양 섭취 잘 하고 빈혈 예방하고 면역력 올려줘. 파막이 됐습니다. 파막했다면 외부로부터 감염 가능성 굉장히 커지죠. 이런 상황에서 통모경 절대, 성교 절대, 질세척 절대. 감염 걸리지 마. 자, 분만 예정 이전에 양막이 파열되면 만삭인 경우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분만하도록. 24시간이 지나면 감염 가능성은 커집니다. 분만 중 멸균법 당연한 얘기예요. 외인성 균의 감염을 방지하고 내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간호하고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대변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인의 그 감염으로부터 산모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고 인부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고 분만 지연되는 거 좋지 않죠. 당연하고요. 좋은 영양, 출혈이 있을 때는 보충해주고 열상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커지니 즉시 봉합해주고 자궁 내 태반 조직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 역시 이게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고 자, 분만 후 회음 패드, 멸균된 것 자주 깨끗이 좌욕, 세척 용액이 질로 들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좋지 않다. 성교, 질세척 당연하죠. 방문객 제한하자. 분만 후 이상이 없는 산모는 조기 이상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조기 이상을 할 수 없는 산모는 침상에서 다리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산후감염의 종류, 외음부, 외음염, 자궁내막염, 골반봉화지겸, 골반주위염, 대퇴혈전성 정맥염, 골반혈전성 정맥염이 있습니다. 자,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성의 신체적 건강 문제, 월경장애. 자, 우리가 여성간호학을 공부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월경, 여성에게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거죠. 특징적인 거죠.
이 월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성도 굉장히 많죠. 학교 가봐요. 이 월경 때문에 보건실 오는 아이들, 대상자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몰라야겠다. 무조건 알아야겠다. A급, 무조건 A급이에요. 자, 갱년기 여성의 건강 문제. 여성은요, 갱년기, 폐경기를 겪게 되죠. 이 폐경기로 인해서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전신적인 반응, 모든 것들이 변하는 반응 나타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몰라야겠다. 당연히 알아야겠다. 얘도 A급 잡고 갈게요. 자, 생식기 감염 질환, 그리고 성전파성 질환, 자궁종양, 자궁내막 질환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중요한 얘기들 많을 겁니다. 포인트 잡고 갈게요. 자, 월경장애 가봅시다. 첫 번째 월경장애는 무월경이에요. 월경이 있어야 되죠. 여성이라면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월경이 무조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경이 없어요. 자, 정의. 원발성. 2차 성징의 발현이 없고 14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의 발현과 관계없이 16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우리는 원발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2차 성징 발현 없으면서 14세까지 초경도 없어. 원발성. 2차 성징의 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6세까지 초경이 없어도 원발성 무월경. 자, 속발성.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정상 월경 주기가 3번 지나도록 이상 주기에서 월경이 없거나 정상 월경이 있었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정의들을 좀 볼게요. 생리적 무월경. 여성이라면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월경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월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정상적으로. 언제? 사춘기 이전에. 임신일 때, 산육기일 때, 폐경기일 때 당연히 월경이 없죠. 정상적인 거죠. 이걸 생리적 무월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무배란성 무월경, 출산 후 수유기, 사춘기, 갱년기에도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장애로 무배란성 무월경이 나타날 수 있다. 배란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월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자, 원발성 무월경의 원인,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 농도가 상승된 난소 부전증에서 FSH, LH는 상승되어 있는데 난소의 부전으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성선 자극 호르몬 농도 저하를 동반한 난소 부전증에서도 우리가 무월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속발성 무월경의 원인, 내분비 장애, 대사 장애,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고요.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이 과다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프로락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락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 얘기 한번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프로락틴으로 인해서 피임 효과가 있어. 이 얘기 어디서 했어요? 모유 수유하면서 얘기했어요. 프로락틴이 유즙을 생성하는 호르몬이죠. 이 유즙을 생성하는 동안 자, 프로락틴, 모유 수유로 인해서 프로락틴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을 때 얘가 FSH, LH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FSH, LH를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 당연히 피임 효과 가져올 거고 이 얘기를 했죠. 예, 분비 억제된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월경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프로락틴과 연결. 자, 진단, 원인을 알기 위해서 프로락틴 농도 측정, 프로게스테론 부하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자, 간호중재, 무월경의 치료적 중재는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월경이 나타나는가? 치료법으로는 배란을 유도하자. 배란이 되지 않아서 무월경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것을 유도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 호르몬 대체요법하고
성선제거술, 원인 인자에 대한 특이치료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입니다. 자궁출혈이다. 자, 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보여.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월경의 양상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야?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특징을 보여주고 써봐 했어요. 그럼 얘를 써봐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격과 기간과 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월경과다, 부정자궁출혈, 불규칙 과다월경, 과다월경, 과소월경, 희발월경, 빈발월경, 월경간 출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너무 헷갈립니다. 월경 과다도 있고요. 과다월경도 있어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징들을 정말 잘 잡아서 정말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월경 과다부터 볼게요. 자, 월경 과다. 간격이 규칙적이에요. 월경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기간이 지연됩니다.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양 과다예요. 규칙적으로 월경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기간이 길고 양이 많아요. 월경 과다. 자, 부정자궁출혈. 간격이 불규칙해요. 기간 길어요. 양은 정상이에요. 불규칙적으로 길게 양은 정상. 부정자궁출혈. 자, 불규칙 과다월경이에요. 불규칙 과다월경. 규칙이 당연히 불규칙, 간격이 불규칙. 지연되어 있고요. 양은 과다합니다. 자, 지연되어 있으면서 과다되어 있는 것은 월경 과다나 과다월경이다. 근데 얘는 규칙적이고 얘는 불규칙해요. 자, 과다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기간도 정상인데 양이 과다한 거예요. 너무 헷갈리기 좋아요. 너무 헷갈려요.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지만 양이 많은 것. 과다월경. 자, 과소월경. 규칙적인데 기간이 짧고요. 양이 적어요. 희발월경. 불규칙하고 드물어요. 희발. 아주 가끔가다 하는 느낌. 기간은 정상 혹은 짧고 양은 극소예요. 42일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빈발월경. 규칙적이고 빈번하고 21일 이내예요. 얘는 21일 이내. 기간 일정하지 않고요. 자, 월경 간출혈. 규칙적인 월경과 월경, 그 주기 사이에 출혈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이것을 월경 간출혈이라고 합니다. 자, 월경 과다. 월경이 7, 8일 이상 지속되면서 80에서 100 이상의 다량의 출혈을 얘기한다. IUD. IUD의 부작용, 출혈이죠. 치료. 자, 갱년기 출혈은 암이나 다른 병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 젊은 여성과 가임 연령층의 치료 방법들 나오고 있어요.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자궁내 장치가 원인이라면 제거하셔야 돼요. 피임 방법으로 자궁내 장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월경이 나타나. 제거하고 경구피임약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소파수를 필요할 때 반복 시행하고요. 과소월경. 월경 주기는 규칙적인 간격이지만 기간이 1에서 2일로 짧고 양이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분비 기능 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 원인 규명 확실하게 해 주셔야겠어요. 자, 부정자궁출혈, 월경 기간이 아닌 때 점상 또는 다량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말하고 생리적으로 모든 여성의 25%는 배런 시기에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에스트로겐 농도가 저하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 저하로 일어난다면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면 되죠.
자, 기능성 자궁출혈, 자궁의 기질적인 병변과 관계없이 내분비 장애에 따라 내분비 장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축에 문제가 있거나 내인성, 외인성, 스테로이드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희발월경, 얘가 한번 기출된 적 있어요. 자, 월경 간격이 정상적인 주기보다 긴 경우 35에서 40일 이상, 42일 보통 얘기를 해요. 불규칙적인 출혈. 난포기가 길고 황체기는 정상. 우리가 여성간호 시작하면서 이 얘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난포기가 길고 황체기가 정상이고, 난포기, 황체기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난포기가 길고 황체기 정상이고 단축될 수 있어서 황체기 결손이 동반되기도 한다. 난포기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자, 배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나 무배란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 이 월경 장애에 대해서 간호사정을 해보자고요.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은 내분비학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식기관의 기질적인 병변, 임신과 이에 관한 합병증, 출혈성 질환 등의 원인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진을 통해서, 일반 진찰을 통해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원적 진단을 할 겁니다. 자, 간호중재, 비정상 자궁출혈은 원인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한 자궁출혈의 조절은 환자를 안정시키고 저혈량성 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출혈이에요. 샥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터치를 하면서 임신 합병증, 생식기계 종양, 혈액질환 등의 원인이 없을 때는 흡인소파술을 통해서 지혈할 수 있습니다. 자, 급성 출혈이 멈춰지고 기능성 자궁출혈로 진단되게 되면 임신을 원할 경우에 호르몬 치료할 수 있고요. 프로게스테론 제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월경장애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 얘기를 할 텐데, 자, 전치 태반과 태반 조기 방리를 묶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월경 전 증후군과 그리고 월경 곤란증을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믹스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월경 전 증후군, 월경 곤란증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요. 차이점이 확실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월경과 관련된 정서장애다. 일상생활에 지정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복합된 증후군이다. 괴롭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줘요. 월경전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 월경전 약 2일에서 10일에 나타났다가 월경 시작 직전, 월경 직후에 소실된 증후군입니다. 여기 포인트 두셔야 돼요. 자,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월경전 2일에서 10일 전에 그때부터 증상을 나타내다가 월경이 시작되면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원인, 이 파트가요 중요해졌어요. 왜? 기출됐거든요. 그것도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어요. 알아야겠죠. 내분비설, 황체기에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과잉 분비, 프로게스테론의 상대적 결핍. 황체기가 언제예요? 생각해봐요. 황체기에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과잉 분비되고 프로게스테론이 결핍돼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 내분비설. 자, 황체기에 프로락틴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유방의 팽대와 압통을 느껴요. 월경 전에 유방의 팽대와 압통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 해주셔야죠. 자, 황체기의 난포기보다 인슐린 수용체가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월경 전에 뭔가 먹고 싶어져요.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수용체가 배로 증가해 월경 전에 단 음식을 찾는 등 탄수화물 내성이 증가하게 돼 탄수화물에 대해서 막 갈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내분비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체액저류설,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의 나트륨 배설 증가 작용과 에스트로겐의 레닌 분비 작용에 의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증가함에 따라 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나트륨을 배설시켰습니다. 나트륨 배설일 때 수분 같이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의 혈류량이 부족해지겠죠. 에스트로겐이 레닌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레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로 인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염분, 수분 조직 내에 축적되게 돼서 부종이나 체중 증가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왜 월경 전에 몸이 부어요? 이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자, 내재성 엔돌핀설, 뇌하수체 문맥계에서 분비되는 아편제제 펩타이드의 혈중 농도가 월경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뭐랑 관계된 얘기? 기분 변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 아편제제 펩타이드 농도가 후기 황체기의 절정을 이루고 월경기에는 거의 없어지는데 이 현상이 월경 전 증후군이 후기 황체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가 월경의 시작과 함께 소멸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기분 변화와 같이. 자, 프로스타글란딘의 과잉 생성 분비가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 방법 사용할 수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증가해서 월경 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양소 결핍성, 비타민 B6,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월경 전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치료법으로 비타민 B6, 비타민 B 복합체 많이 먹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마그네슘 좀 드셔보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비타민 B는 단백질 이용을 증가시키고 피로, 긴장, 우울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자, 실제적인 측면, 월경 주기와 월경 기간이 길거나 불규칙하고 월경량이 많고 피임법으로 자궁내 장치를 했을 때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월경 전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출산력, 연령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감소되더라. 심리적인 측면, 본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증 성향이 있는 여성들은 그 증상이 월경 전후기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역시 기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상, 신체적인 증상, 가스팽만, 유방의 팽만감과 통증, 골반통, 체중의 증가, 배변장애 나타나죠. 정서적인 증상, 집중력 장애, 정서적인 불안정, 불안, 우울증, 기면, 식욕의 변화, 성욕 감퇴 등이 흔하고 심하면 공격적이고 파괴적 충동, 자살 기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월경 전 증후군,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안군에 속한 증후군, 불안, 예민, 기분의 동요가 있고 안절부절,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 우울군에 속하는 증상, 마음이 혼란하고 울고 싶고 잠이 잘 안 오고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을 자주 잊어버리고 탄수화물 대사군, 단 음식 먹고 싶고 식욕 증가하고 피곤하고 현기증, 두통 증상 나타나고 수분 대사군, 유방 커지고 단단하고 압통 있고 부종 생기고 복부팽만 나타나고 그런데 월경이 시작되거나 월경이 끝난 후에 현저한 단육증이 시작되면서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 이렇게 4가지의 군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간호, 사정 결과에 따라 대처 방안을 개별적으로 계획해서 복합적으로 접근한다. 이 월경 전 증후군에 대한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간호해 주시면 돼요. 자, 월경 전 증후군에 대한 설명, 정보 제공하고 경하다면 상담, 심리적인 지지, 생활 양식의 변화, 스트레스 줄여주자, 식이요법 해주자, 운동해주자. 자, 스트레스가 월경 전 증후군 유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월경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수면, 낮잠, 이완요법도 좋은 중지가 된다. 그러니까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식이,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게 하고 짠 음식, 농축된 단 음식, 육류, 튀긴 음식 좋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B 복합군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 B 복합군, 비타민 B는 돼지고기, 곡식의 눈, 우유, 계란 노른자, 효소, 곡식의 열매, 콩류 등의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자, 카페인이 든 음료, 초콜릿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흥분, 불안, 기분 변화, 우울 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액 축적이 있으면 당연히 염분 줄여주는 것이 좋겠죠. 피로, 두통, 현기증, 음식에 대한 갈망 등 저혈압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 음식과 정제당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고단백식이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당을 갑자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릴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월경전 증후군 대상자에게 어떠한 교육 내용 해줄 수 있나요? 어떠한 간호중재 해줄 수 있나요? 서술해 보세요. 라고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 식이에 대한 얘기 했고요. 운동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엔돌핀 분비 촉진시켜. 자, 중증도 이상의 증상에 대해서는 대증요법, 비타민 B6 복용 외에도 저염식, 고단백, 이누리 투여. 자, 프로게스테론 주는 것도 도움이 돼. 자, 정서장애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두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고 그 외에 경구 피임약, 다나졸, 고나도트로피 릴리징 호르몬, 아날로그 등을 효율적으로 호르몬 요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조 모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